사건 때문에 어지간한 사건은 다 판사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위정은 뭐고 교사는 또 뭔지, 자, 이재명의 선거법은 왜 문제가 되는지, 633은 또 뭔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횡령, 배임 등등에서 곳곳에 이런 범죄 혐의를 국민들은 자, 마치 이 교과서에 나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뭐 바둑아, 영희야, 철수야, 놀자처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눈만 뜨면 유튜브를 켜고 또 변호사들이, 법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 상식을 봐도 이거는 이 판결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법 해석을 한다고 하나, 그러나 위정을 부탁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부탁이 아니라고 그냥 평소 통상으로 하는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통상으로 어떻게 자기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통상 이런 사람들은 자, 보석을 허가해줘도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내 말 들은 대로 해주면 되지 이랬는데, 그걸 증언 부탁이 아니다. 자, 의도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김동연은 판사인가 판생가 국민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 한 가지만 보면,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과연 무죄인가? 과연 이 자가 거짓말 할 자가 아닌가? 과연 이 자가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할 자가 아닌가? 살아온 걸 보도, 다른 사건을 보도, 지금까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의혹들 또는 드러난 사실들 보면은 정말 이 자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어떻게 김동현과 그 함께 판결한 이 판사들 눈에는 어떻게 이재명이 그렇게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가? 거짓말을 한, 위정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을 때리고, 자, 이재명은 무죄다. 자, 이거야말로 정치 판결의 대명사가 아닐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자, 모든 법전에서 이 판결이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자, 이 김동현은 그 이름이 자자손손 되도록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좀 서로 주장이 다를 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런데 제3자가 누가 보더라도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까지 양쪽에 드러난 주장만 봐도 저 사람이 옳네, 저 사람이 틀렸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 말하자면은 같은 날에 창기가 각각 다른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이 그걸 자다가 깔아서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서로가 이게 내 아들이다 주장할 때, 그래서 칼로 두 아기를 두 종각 내라 했을 때 그 아기 보고 스톱하면서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엄마다. 이렇게 솔로몬의 판결. 자, 이게 그만큼 솔로몬이 판결을 내려야 할 만큼 이게 아주 복잡하거나 또는 헷갈리거나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정을 해달라고 했고, 또 위정을 했고, 위정을 한 사람이 위정을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위정했다.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 그런데 판사라는 자가 자, 위정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때리고, 자, 위정을 부탁한 사람에게는 무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절반에 지금 오늘 봤지만, 자, 범죄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청래 거기 보니까 뭐 김민석, 서영교 그 주변에 박찬대 온갖 험악한 소리를 다 냈던 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불고 껴안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이 자들이 범죄자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범죄자 집단이구나.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죄를 안 짓다고 하면 그렇게 울 이유도 없고 담담한 겁니다. 담담한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조마조마하고 막 우기고 떼쓰고 탄핵한다고 하고 검사들 탄핵한다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해놔놓고 오늘 판결이 나면 아이고 끝났구나. 근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섬겨야지. 다른 줄 찾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재명에게 임시로 단기적으로 자 생명을 인장해 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큰 흐름에 보면 변함이 없지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런 가짜, 불법, 탈법, 자, 이렇게 속임수, 이런 것이 통하는 사회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재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이 여기 김동현에게 약속을 했을 것이다. 자, 그동안 이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자, 이게 판사를 매수하다 걸리더라도 지금까지 받아온 판결
이 재판 보면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죄입니다. 대북 송금도 그렇고 거기 뇌물이 110억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다 합치면 본인이 그렇습니다. 유창훈에게 내가 이 혐의가 다 인정이 되면 50년 동안 감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또 판사 하나를 매수해가지고 돈을 줬다고 치더라도 거기 10년이 더 버신다 하더라도 50년에서 60년이 가더라도 이재명은 어차피 감옥에 썩어 죽을 걸. 자, 돈을 듬뿍 줘가지고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 판사도 살고 나도 살고 자, 자기 지지하는 세력이 산다. 뭘 못하겠습니까? 금을 못 주겠습니까? 뭐 이 은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은 심지어 434억 원. 자, 이재명의 위정 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돈이 없으니까 당사를 팔아야 된다니까. 전부 다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434억 주자. 그만큼 정권을 가져오고 뺏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상식 가지고 뭐 따지고 할 때가 아니다. 비상한 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탈법, 불법을 안 쓸까? 그러니까 이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오늘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 구속해라고 그렇게 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자가 감옥에 있으면 이제 그 요술, 그런 술수 못 쓸 것이다 했는데 밖에 나오면 또 그 다음 판사 누군지, 그 다음 또 누군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위정조사뿐만 아니라 선거법, 백현동 할 값이 쫙 리스트가 떠나놓고 그 다음에 1심 끝나면 2심은 누구고 형사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판사들 누구 있고 그래서 쫙 리스트를 놔놓고 자, 너는 누구 담당하고 너는 누구를 담당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 지금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이재명 사건 변호가 아니라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판사들을 마크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 이 판사가 친한 사람, 이 판사의 가장 아픈 부분, 이 판사의 가장 절친 이런 걸 골라가지고 로비를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김만배가 이재명의 선거법에서 1심에 180억을 섭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에게 주지 않고 그 판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것도 사업장에 투자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눈이 뻔히 보이면서 이게 판결이 이게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이 김동현은 구본 판결, 잘못된 판결, 엇나간 판결, 엉터리 판결을 한 걸 보이는데 그 지난번에도 봤죠 우리는. 자, 이게 권순일이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다. 자, 그걸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물은 걸 대한 답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상대방에다 물으면 답할만 한 사람입니까? 이번에도 봤지만 그 백현동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이 나니까 미리 판례를 딱 적어가지고 질문하자마자 딱 들어가지고 이렇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답한 거겠습니까? 김문기를 몰랐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모른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렇게 타고난 거짓말장이가 증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전화한 건데 김동현이가 그 사람 이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결하는 이 김동현이가 판사인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초등학생도 전으로 따져보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판사라는 고의 이 전문가가 판결하는 모양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의도가 없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판결을 했고 무죄를 선고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와, 이재명 최고다. 자, 국민의힘은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자기 당 대표가 대표 이름으로 그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비난하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 이거 빨리 책임을 져라, 해명하라. 그러니까 안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오늘 아침 일입니다. 말로 받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사이에 자, 이 민주당 이재명은 무죄다 하고 났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여야 관계고 보수 진보고 좌파 우파입니다. 대통령은 부인이 사실상 연금 비슷하게 돼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해외 나갈 때도 대통령 혼자 나갔습니다. 유배간 사람처럼. 이게 오늘 여야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다. 아직도 문재인 그 시즌2인가? 그러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 의석수가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미 장악되어 있는 사법부, 이미 장악되어 있는 언론.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저는 초기부터 말했습니다. 언론을 정상화시키면 그래서 그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속속들이 취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백현동 할 것 없이 김만배 할 것 없이 권순일 할 것 없이 판사들 로비 할 것 없이 취재해가지고 뉴스에 토업을 떨어뜨리면 그러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KBS가 정상화됐다는데 KBS가 어떤 특종을 했습니까? KBS를 정상화했다는 거 한데 KBS가 이재명 뭘 고발했습니까? 권순일의 재판 거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정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도대체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김동현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급 전부 다 이 판사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아니 이 판사가 사석에서 이 좌우 보수 진보 이야기 나올 때 그래서 팔을 거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한쪽 편을 들었다고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격한 판단입니까? 그래서 또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또 이 상황 말하자면 수습을 하고 있는 이게 조중동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법부보다는 제일 먼저 언론입니다. 왜? 언론은 사법부까지도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이 적폐몰이를 하고 온 나라가 떠들어올 때 제일 먼저 KBS, MBC, SBS, YTN 포함해서 조중동까지 보수를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재수 장군 아무 죄가 없는데 수갑차고 나갈 정도로 박찬주 육군 대장 공감병 데리고 있는 병입니다. 병사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포승줄로 구속됐던 사람이 박찬주 대장이었습니다. 육군 대장. 어떻게 가능했나? 언론들 때문에 보도하니까 온갖 보도 가지고 뭐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 뭘 갖더라 시계 쳐오더라. 나중에 그거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면 모두가 쑥 넘어가 버리는 선전선동이 아주 용이한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언론 하나 제대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하나. 기회주의자 조중동은 지금도 한동훈 체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걸 커버해 주느라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정권을 정상화하는데 제일 먼저 요체가 언론이다. 저는 수차례 말합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방송국부터 적의 방송국부터 타격하고 쿠데타가 나더라도 방송국부터 먼저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미디어로 언론으로 싸우는데 이미 언론은 다 뺏겨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데요. 응? 무리한데요.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우리는 열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이 왜 중요하냐. 이런 판사도 다 파헤치 갖고 그러면 김동인이 과거 어떤 판결을 했나? 이미 이 재판을 하기 전부터 쭉 추적해봐가지고 언론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데서 하면은 탄압이다 하는데 언론은 그래서 감시 비판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이재명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재산이 변호사가 이재명 수십 명인데 재산이 하나도 안 줄었다? 이거 자체부터 수사하라고 언론이 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거기 나와 있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추적해보면. 그러니 지금 KBS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MBC는 제쳐놓았다 전치더라도 지금 YTN도 정상화됐다는데 그럼 뭐가 정상화됐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특종이 없습니다. 특종. 과거에 문재인이 들었을 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이명박 포함해서 200명 구속시킬 때 그게 검사가 구속시킨 게 아닙니다. 언론이 구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노총 사례 언론 노조가 저렇게 기세등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나 뭐 투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자리 차고 앉은 게 지금 공영방송 또는 곳곳에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어묵했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투쟁한 사람이 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묵했던 시절 문재인 시절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 우파들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름 내고 뭐 하고 그래도 좀 있다가 이사 자리 없고 조금 있다가 무슨 감사 자리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미 망했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저래도 싸울 때는 길거리 나와가지고 짱돌 들고 오만 걸 다 들고 나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난 양아치처럼 자리를 얻어가지만 그러나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막 이렇게 문재인의 독재 이게 심화될 때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광화문에 정강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 세력들 위해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투쟁했습니까? 그래서 전 목사는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엄혹한 추위 속에서 모포 한 장 덮고 그 밑에 청와대 밑에서 투쟁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을 끝내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장관, 차관, 대것 없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나 몰라, 난 낚시 갈래, 난 해외여행 갈래,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그 해야 돼 이렇게 나선 사람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금 대부분 국민의힘에 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 비례대표로 추천받은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뭘 싸웠습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다.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리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한동훈 대표가 솔직하게 문재인 세력과 뭘 싸웠습니까? 뭘 싸웠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 이 조국 수사하느라고 울산 사건 수사하느라고 직무 배제 거기다가 감찰 받고 징계받고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김경률이든 진중권이든 그리고 김종혁이든 거기 사격한다는 진종호든 장애인이라고 하는 김예지든 지금 설치고 있는 한지아든 그 나와있던 사람들 누가 싸웠습니까?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관심은 투쟁에 있는 게 아니고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멋있는 아름다운 말 잘하고 그래서 품위 있게 그래서 김혜지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여기 법무부 장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까? 이게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커피 잔을 들고 자기가 문을 열고 머플러를 멋있게 메고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까? 한동훈을 지지했던 이유도 바로 본인이 김여겸의 최강욱에 공격당했을 때 바로 반격하고 안민석에 공격당했을 때 바로 공격하는 거 보고 한동훈은 그렇게 잘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대표를 시켜놓고 보니까 자기가 공격당하는 거 외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도 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수 우파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 당의 대통령 부부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거기는 자기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장모도 있고 장인도 있더라. 그거 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명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흔들려고 한다. 이게 고질적으로 오늘 이재명이 석방되는 날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로 충돌하고 문을 닫아놓고 비공개 회의하니까 왜 과음 지르느냐, 왜 사무부총장이 최고위원 보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런 소리 하면서 서로가 싸운 겁니다. 이미 졌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을 100가지로 나누고 보더라도 이자가 정직하게 말할 사람입니까? 이자가 솔직한 사람입니까? 김부선, 배소현, 김현지 그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6명, 7명 죽어갔던 사람들. 이 이재명이 이 죄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걸 보더라도 판사가 모른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판사부터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 판사부터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계속 궁지에 몰리는 것은 초기부터 자기를 낳아줬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 된 자는 그 이전 것은 단절을 하고 권력은 최정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던 세력이고 김정은 밑에 구신거렸던 세력이고 우리의 국가 기밀을 USB로 북한에 갖다 줬던 세력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자 그래서 조사하고 그래서 불의한 세력들은 구속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놀이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가 당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장차관 한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다시 제2건국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왜? 그때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이렇게 붉은 세력들이 이만큼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45년, 1948년 건국 때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진화해서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딱 덮고 있습니다. 그 수법과 방법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가 뻔하게 보였는데 판사가 무죄 때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지난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 때린 박병곤 판사는 판사 법조계를 적화하겠다고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판결을 한 조국의 12월 11일 판결이 되는데 그중에 4명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판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 사건을 질질 끌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걸 지금 곳곳에 석관호라고 민노총회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를 받고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하고 선전하라.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한 4분의 3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고 거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8, 90%까지 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줘도 KBS 사장이 바꿔놔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 그걸 봤지 않습니까? MBC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사가 바뀐데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다시 사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장을 바꿔주는데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밑에 있는 국장, 본부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갈 때는 제가 가지요. 내가 가면은 정상화시키고 좌파들 그냥 많이 없애버려야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자기를 얻어놔 놓고 법카 쓰고 자 김기사, 박기사 어디로 가자. 오늘 저녁 누가 약속이 있지. 이거 절기로 가는 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일을 안 하면 시간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엄청난 일을 한다. 지금은 낙엽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아무 일 안 하는 것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해가지고 내년 3월, 4월 때 되면 엄청나게 꽃이 피고 만발합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때 윤석열 정부가 초기 들어서서 정상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머리띠 메고 저 이재명 세력들하고 자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싸워가지고 빨리 감옥 집어를 생각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자 내년 앞으로 2년 반 뒤에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고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야만 검찰 독재 같은 검찰 윤석열 검찰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정권 가겠다 하는데 정작 이 한동훈은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좌파와 중도가 모여있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아닌가. 겉으로만 보수인 척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리 없고, 그래서 표 얻으려고. 그래서 보수는 가만히 나온 가두리 양식. 자본은 물고기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판결이 넘어지고, 언론이 넘어지고,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취약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해외도 못 나오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야 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 한 몇 달 남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거꾸로 해석하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건 내가 최고다. 자리 노래하기 제일 좋은 표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거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나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뿐이다. 나는 도구로 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야, 자리 멋있다. 돌아보니까 이게 최고 높은 자리고 맨 밑에 보니까 사람 자리가 많고 내가 임명한 자리가 수백 개 되더라. 이거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망하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자, 문재인 5년 동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쭉 한반도 역사를 보니까 지금 이게 큰 변곡점이구나. 여기에 다시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혁명을 했듯이 지금 2024년도에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나라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그야말로 세동대왕 같은 사람 오게 하고 나는 이 자리에 태종 이방원 같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좌파들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자리 인사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판결을 보니까 정말 나라의 기운이 정말 다행인 것 같다. 그러나 다이나믹했어. 자, 이 원래 한쪽 방향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울렁울렁거리고 가다가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법 때문에 망할 수 있고 또 이재명은 대북 선거법의 신준호 부장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또 이재명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사건도 말하자면